미국 시장 넥스텐 베거, 별이 될 주식을 탐구하는 테토남, 애견남, 아니 박별남 차장. 네, 바쁘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네, 오늘은 테토남도 애견남도 아닌 박별남 차장님과 함께 주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 영상 마음에 드세요? 별로요. 왜요? 네. 뭐 해가 바뀌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다른 걸로? 계속 갖다 네.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어울린 것 같은데. 자, 서초 W 센터를 담당하고 계시죠, 박별남 차장님. 네. 자, 박별남 차장은 가져오시는 종목이 정말 뭐 이런 말씀이 외면스럽지만 별나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고요. 자, 오늘 가져오신 토픽을 제가 언뜻 봤더니 네. 바이오입니다. 그렇죠. 이제 바야흐로 대바이오의 시대가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네, 차장님이 네. 바이오 종목 가지고 오신 건 처음 아닌가요? 저는 그쵸?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뭐 증권쟁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바이오 투자를 거의 안 했었어요. 아까 저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안 했던 이유는 뭐 사실은 뭐 임상 결과에 대해서 뭐 베팅하는 거라고 제가 그거 저는 잘 모르고 지금도 뭐 여전히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뭐 임상 결과에 대해서는 연구하시는 분들조차도 확신을 할 수가 없는데 기업 외부에 있는 증권쟁이에 불과한 어떻게 보면은 저 따위가 어떻게 그거를 감히 알고 투자를 할까 싶어서 그동안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뭐 5월 달이었나요? 그때 나왔을 때도 이제 메디페이스라고 하는 그 미국 업체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환경 자체가 바이오 업종에 되게 유리한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코스닥 시장에 가려고 하면은 바이오 업종 자체도 어느 정도는 따라 올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바이오에도 지금 최근에 투자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과 미국 네. 시장에서 바이오 업종이 흥미로운 현상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어떤 현상이었나요? 네, 뭐였냐면은 네. 아마 이제 이거는 좀 국내 주식 투자자 분들께서는 다 익숙하신 종목이실 수 있는데 한올 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이 있어요. 한올 바이오 파마. 네. 한올 바이오 파마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12월 12일자로 해가지고 거의 마이너스 20%나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이유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근데 12월 12일자로 해갖고서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한올 바이오 파마는 20%나 급락을 했는데, 이 한올 바이오 파마가 에로를 해가지고서 가져간 파트너사인 미국 업체들의 주가도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한올 바이오 파마가 이렇게 내렸어라고 하면은 뭐 동반 하락을 하든 최소한 조금 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업체들, 그러니까 한올의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가가 뭐 6% 정도 올랐었고, 이 이뮤노반트의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로이반트도 4와 5%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한올 바이오파마는 급락을 했는데, 이 원천 기술 가져가가지고서 개발하고 있는 로이반트라든지 아니면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을 했다. 그리고 같은 날에 또 어떤 공시가 나왔는데 뭐였었냐면은 그 이뮤노반트가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의 원천 기술을 사가는 업체인데, 이 이뮤노반트의 모회사가 되는 로이반트라고 하는 회사가 3.5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5천억 원 정도를 태워가지고 이뮤노반트한테 투자를 해준 거예요. 증자를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또 왜 5천억이나 태워갖고 이뮤노반트 주식을 산 건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리서치를 좀 해본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한올이 크게 하락했는데 네. 그 하락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뉴스상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올 바이오파마한테서 기술 이전을 받아간 이 이뮤노반트라고 하는 회사가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12월 달까지 해갖고서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12월 달에 해주기로 했었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12월 11일 날, 그러니까 한올 바이오파마가 급락하기 하루 전날에 얘네가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는데, 거기서 얘기한 게 12월 달 발표 안 할래.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뭐야, 임상 데이터에 문제가 있나? 그래서 바로 던진 거 그거 하나. 전형적인 임상 결과 지연.
그렇죠. 아. 결과 지연이 하나가 있었었고 두 번째 이슈는 뭐였냐면 기술 반환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일단은 지금 뭐 그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앞서가지고 등장인물이 오늘 뭐 회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간략하게 이제 세 가지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지금 한번 그 슬라이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뭐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 만드는 업체인 거고 잘 아시는 것 같이 한국 기업이고 얘네들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있는데 이거를 치료하는 FcRN이라고 하는 억제제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개발을 해갖고 지금으로부터 8년 전, 그러니까 2017년에 미국 기업한테 이거를 기술 수출 애로를 했어요. 그다음에 로이반트라고 하는 회사가 밑에 중간에 있는데 이 회사는 그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 티커가 ROIV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얘는 한올의 기술을 사간 미국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업계에서는 어떤 분들은 뭐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되게 장사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유망한 기술을 사와가지고 자회사를 만들어갖고 키우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전통적인 약간 헬스케어나 파마스티컬 회사가 아니라 약간 투자사랑 어떻게 보면 사업개발 회사의 중간 정도 역할을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얘는 조금 뒤에서 조금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은 그냥 한올한테서 원천 기술 사간 회사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뮤노반트가 있는데 얘가 이제 로이반트의 밑에 있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MVT라고 하는 티커로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얘가 이제 그 로이반트가 아까 전에 한올로부터 원천 기술 사갔다라고 했잖아요. 로이반트가 한올의 파이프라인을 이 자회사인 이뮤노반트한테 주고 네가 알아서 잘 임상도 하고 나중에 이제 상품화 해가지고도 팔아봐라고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관계 자체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한올은 이제 이뮤노반트가 약물을 잘 이제 뭐 임상 평가하고 그다음에 상품화해가지고 출시를 하게 되면은 마일스톤도 받고 나중에 판매 수수료 로열티도 받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네.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마일스톤 금액이 남아 있는 그러니까 보너스죠 마일스톤이 남아 있는 게 한 4.5억 불 그러니까 한 6천억 원 정도 마일스톤은 남아 있고 나중에 이제 로열티 상품화였고 나오게 되면은 10에서 15% 정도 매출에서는 그 한올 바이오파마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들이 가진 게 네. 어떤 기술이길래 이렇게 세 회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도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실 거고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이오 전문가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네. 저는 정말로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회사가 어떤 약을 만드는지를 보려고 하면은 어떤 병 고치는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올이 만드는 약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근데 그 병을 고치는 약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자가 면역 질환이 뭐냐면은 그냥 쉽게 말해갖고 팀킬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몸 안에는 다 이제 항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면은 야, 쟤 죽여라고 하면서 이제 군대처럼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항체가 얘가 이제 뭐 갑자기 미쳐가지고 뭐 공격해서는 안 되는 저를 막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게 그냥 이렇게 항체가 내 몸을 공격을 하는 거를 네. 자가 면역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네.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그 미친 항체가 내 몸 안에 있는 것도 문제긴 한데 더 큰 문제는 얘네가 좀비처럼 안 죽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우리 몸속에는 그 FcRN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벙커가 있어요. 그 FcRN이라고 하는 벙커 안에 이 미친 좀비 같은 항체가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또 죽지 않고 회복돼서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죽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공격을 하는데 이걸 항체의 재활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올이랑 지금 이뮤노반트가 지금 내놓은 그 바토클리맙이라고 하는 해결책이 뭐냐면은 이 FRCN이라고 하는 벙커의 문을 닫아버리는 좀 자물쇠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이 몸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 FcRNA 약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 나쁜 항체들이 벙커에 들어가는 걸 막고 그러면 이제 나쁜 항체들이 밖에서 이제 지쳐서 분해가 되는 거죠. 네. 이 시장이 큰가요? 시장 자체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메이저 플레이어가 누군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네. 이게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질문이 바로 나오는 거죠. 이제 FcRN이라고 하는 억제제 만드는 회사가 그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냐. 뭐
되게 뭐 가슴이 뭐 웅장해질 수도 있는 얘기긴 한데 당연히 그럴 리가 없는 거고 미국의 이제 아젠엑스라고 하는 상장사가 이거를 메인 플레이로 하고 있어요. 그 ARGX라고 하는 티커로 상장이 되어 있고 아젠엑스가 이제 메인 플레이어로 되어 있고 15빌리언 달러의 시장을 갖고 있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젠엑스는 퓨어 플레이를 하고 있는 업체인 거고 걔네 말고 존슨앤존슨도 관련해가지고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드시는 생각이 이제 그 뭐 메이저 플레이어가 있는데 한올 기술이 와가지고서 뭔가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 필요가 사실은 없을 것 같긴 한 게 한올 바이오 파마 투자하시는 분들 이거 내용에 대해서 이미 다 되게 잘 알고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급락 이후에 그렇죠. 계속 지지부진하잖아요 주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유심히 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네. 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연말에 바이오라는데 아. 크게 낙폭이 과했던 것 중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게 무엇이지라고 하면 그 레이더망에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맞아요. 뭐 물론 다 안다고 가정해서 말씀 주실 수도 네네. 있겠지만 한 번쯤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가 갖고 있는 어떤 이 회사가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 주사 방식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형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큰 회사 때문에 이 얘기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긴 할 텐데 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보통 이제 우리가 맞게 되면 이걸 IV 제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맥 주사 맞으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번거롭습니까? 연차도 써야 되고 네. 병원도 가야 되고 그 혈관 막 찾아야 되고 간호사가 잘못 찌르면 또 다시 찔러야 되고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죠 너무 힘들죠. 들고. 또 맞고 있으면 또 뭐 1시간 2시간 정도 네. 맞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피곤한 거죠. 이걸 일평생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야 뭐 가끔씩 이제 술 많이 마시면 가가지고 링거 맞고 그런다고 해도 예. 근데 이걸 만약에 지금 SC라고 하는 제형, 알테오젠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SC 제형인 거잖아요. 혈관에다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엉덩이에다 주사 팍 놓는 것처럼 그렇게 놓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간호사 그렇게 많이 채용해가지고 혈관 찾는 거 할 필요도 없고 엉덩이에다 쿡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사실 창출할 수 있는 가치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예전에는 IV 제형이라고 하는 정맥 주사 맞는 거라고 하면은 커피 마시고 싶으면 스타벅스까지 굳이 찾아가야 되는 거였다라고 하면은 집에서 그냥 스타벅스에서 나온 캐슈 커피 마시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SC 제형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네.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지금 FcRN 억제제를 만들고 있던 아제넥스라든지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개발한 타입이 정맥 주사 IV 타입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SC 제형으로 PR 주사집로 지금 갈아타려고 하는 거고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에 시작 자체를 SC로 시작을 한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작 자체를 이걸로 했으니까 뭔가 더 잘하겠다. 그렇게 조금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뭐 괜찮은 기술인 것 같고 시장 자체도 지금 기존의 플레이어가 이미 지금 입증을 해서 시장이 아예 없는 시장도 아닌 거고 그래서 침투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침투를 해서 내가 정말 그 중에서 포션을 조금만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뭐 10%라든지 15%라든지 그 정도만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먹을 파이가 꽤 많이 있는 되게 좋은 그림이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뭐 기술도 좋고 네. 인턴도 열심히 하고 나쁜 게 없는데. 그러니까 한 배 탄 줄 알았던 거죠. 이제 우리 다 패밀리고 열심히 해보자 으쌰으쌰 뭐 한 줄 알았는데 지난주 금요일 이제 사태가 딱 터진 걸 보니까 우리 친구 아니었음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 해군 학사장 걸로 아는데 저희 그 이번에 그 삼성 자제분도 해군 네. 학사장교 가셨잖아요. 그 같은 그렇죠. 거예요? 제 후배 예전에 SK에서도 장녀분이 해군 네네. 학사장교로 왔죠.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해군 갔는지는. 근데 저 있을 때도 그 재벌가의 패밀리가 있었어요. 저보다 이제 두 살 정도 어린 동생이었는데 그 친구랑 저는 이제 같이 훈련 받고 같은 소대에 있으니까 제가 뭐 초코파이도 나눠주고 이제 뭐 제가 또 부상도 입어가지고 제가 총도 들어주고 하면서 이제 아시고 도와주신 건가요? 아니면 모르시고 도와주셨는데 조금 나중에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조금 알았어요. 좀 더 정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친구랑 뭐 했는데 같은 줄 알았죠. 이제 뭐 우린 뭐 동기니까라고 했는데 뭐 전혀 뭐 아예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네. 잘 지내고 있니? 그래서 불침번도 같이 서고 했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동기인 줄 알고 다 지금 이뮤노반트, 그다음에 로이반트, 그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다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급이 나눴던 거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제 신분 차이가 극명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냐면은 바게닝 파워의 차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나왔던 이제 기술 반환 이슈가 사실은 한올바이오파마 주가 급락을 이제 일으켰던 트리거 이벤트였는데 그걸 사실은 이 기술 반환 이슈를 권력 구조에다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은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들 찾아보시면 뭐 고상하게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 한올바이오파마 우리가 너네 기술 갖다 써가지고 1401이라고 하는 그 바토클림하고 임상을 해봤더니 효과가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이걸로 하니까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 뭐 알아. 스테인 맞으면 괜찮아지는 거 아는데 너네가 갖고 있던 파이프라인 1401 말고 1402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이 있지. 내가 보니까 그거 쓰니까 부작용도 없고 완벽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1401 그거 우리 안 쓰고 1402로만 지금 집중해 볼게. 그러니까 1401 그 권리 우리 필요 없거든. 너 다시 가져가. 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결국 한 번에 사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제품에 대해서 뭐 꼭 그 수익을 쉐어하는 것 듯한 그런 수익 구조였나요? 왜냐면 반환한다는 게 그냥 한 번에 가격을 치르고 산 게 아니고 이 라이센스를 이용한다는 점유한다는 측면인가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에로를 받게 되면은 어떤 그 임상 결과에 따라서 마일스톤을 이제 지급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계약 구조를 한번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 관계상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기술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약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뭐 갑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합리적으로 내가 경영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 구형 모델 내가 단종하고 더 좋은 거 신형 모델 하겠다는데 누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사실 뭐 한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구형 그러니까 1401 이번에 지금 기술 반환 얘기가 나온 1401이라든지 아니면은 얘네가 지금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1402라든지 둘 다 사실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1402로 만약에 다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뭐 마일스톤을 못 받을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연히 호재는 아니죠. 1401로 지금 다 된 줄 알고 약 쳐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야 계약서상에서 뭐 이뮤노반트 니네가 상품화 열심히 해갖고 판다고 그랬잖아. 이거 왜 안 해? 라고 항의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거 가지고서 뭐 강제를 할 수 있는 노릇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 기사도 되게 나오더만요. 한올바이오파마에서 뭐 빨리 출시하라고 내가 푸시업을 하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막을 만한 방법이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운전대 잡은 사람이 핸들 꺾겠다는데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뭐 가지 마라 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극명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이 바게닝 파워의 차이가. 예. 그러니까 말씀 좀 들어보니까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사면 안 사면 그만. 그렇죠. 일 수밖에 없다. 예, 예.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 형님들이 바게닝 파워를 갖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메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지난주 금요일에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한올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럼 지금이 기회인가요? 앞으로 전망은 계속 좋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냥 말로만 그냥 뭐 기회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월요일 날 어제 샀어요. 그래서 샀던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네.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짜에 이거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제가 추가로 매수한 근거가 사실은 로이반트의 판단을 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폼 4라고 하는 그 공시 문서가 금요일 날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로이반트 그러니까 이뮤노반트의 모회사가 되는 로이반트가 3.5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치면 거의 5천억 원이거든요. 5천억 원을 이뮤노반트에다가 증자를 해줬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지 회사 사정을 당연히 모회사인 로이반트가 제일 잘 알 거잖아요. 근데 얘네가 네. 12월 달에 중요한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서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5천억을 여기다 베팅을 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일단은 지금 임상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내가 미루긴 하는데 어쨌든 데이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확신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이제 3상을 성공한 이후에 본격적인 상업화하고 그다음에 이누보반트가 한올이랑 지금 또 얘기 나오고 있는 1402 다음번 모델 신모델에 대한
준비 자금을 미리 쏴준 거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물론 이렇게 임상이 지연되거나 결과가 이연되면 시장에서는 수많은 썰들이 난무하는데 그렇죠. 우리 박별남 차장이 말씀하신 거는 만약에 이번에 결과는 발표를 안 했지만 이후 더 데이터가 좋을 수 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왜냐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데이터가 좋으면 그때 그냥 발표하지 않나요? 아 그게 이거는 제가 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관련해서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에 대한 국내 증권사 리포트를 쭉 보셔도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임상 결과 데이터의 발표를 그러니까 11월 달에 나온 리서치 자료를 보셔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12월 달에 발표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나온 자료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왜 내년 상반기로 발표를 미룰 수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워낙에 경쟁이 치열한 섹터다 보니까 한꺼번에 발표를 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쨌거나 임상 결과가 만약에 안 좋다라고 하면은 이뮤노반트 자체도 굉장히 타격을 입을 거란 말이죠. 근데 불구하고 이뮤노반트의 모 회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황을 제일 잘 알만한 걔네가 5천억을 싸줬다? 이거는 약간의 뭔가 데이터가 좋다라는 신호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하나만 네. 짚고 넘어갈게요.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증자의 목적이 기술 개발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증자의 목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증자의 목적이 혹시나 자금 수혈이라든지 다른 이유에서 한다면 더 오히려 근데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에는 로이반트가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의 이 파이프라인을 연구하라고 이렇게 스피노프를 한 그 회사이기 때문에 네. 얘 이퀄 한올 바이오파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예. 동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지금 데이터 자체가 좋기 때문에 얘네가 돈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이반트에 대해서 좀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네. 로이반트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이게 그 회사 설립자가 이 파마스티컬 백그라운드의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지펀드 매니저를 하다가 나온 85년생짜리 인도 사람인데, 네. 얘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약간 안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뭐 헬스케어 업종에서 몸을 담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내가 믿어. 지금 당장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한번 펀딩을 해가지고 한번 키워보겠다. 이런 뭐 낭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얘는 백그라운드 자체가 금융적이다 보니까 이거 안 된다겠다 싶으면은 그냥 다 자르는 애예요. 그러니까 로이반트라고 하는 회사의 구조 자체가 뒤에서도 설명을 해드릴 텐데 파이프라인 괜찮은 원천 기술을 사온 다음에 그 원천 기술을 자기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자회사로 다 스핀오프를 해버려요. 했다가 만약에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망가지고 상폐된 회사들도 여럿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이 이노반트에다 돈을 태웠다는 거는 이거 되는 비즈니스라는 얘기인 거죠. 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반트 모델 네.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로이반트가 비즈니스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VC 모델인데. 약간 VC PE 모델 같은 거 네. 하나만 터져라 약간 그런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몰아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별환 차장은 이건 된다. 된다죠. 아. 그리고 이게 물론 얘네들이 지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임상 데이터 발표를 미루겠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한국의 이제 공시법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지금 임상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이뮤노반트가 어쨌든 데이터에 대해서는 한올 바이오파마한테 전달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한올 바이오파마는 받자마자 공시를 해야 돼요. 그 데이터 결과에 대해서. 네. 그러면 12월 달에 임상 3상이 어쨌든 끝나면은 데이터 정리를 하고 한올 바이오파마한테 넘기면 어쩌면은 이르면은 내년 1월 달에는 한올에서 어떤 공시가 나올 수 있어요.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타임라인 자체를 생각보다 짧게 지금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이렇게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한올과 이뮤노반트의 주가가 이렇게 정반대로 움직인 적이 종종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임상 데이터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술 반환의 이슈가 컸다라고 봐야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으로 돌아가면 네. 12월 10일, 뭐 12 등등과 12 비슷하게 사태가 나오죠. 네. 한올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네. 근데 시장에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 중에 임상 실패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이거는 임상이 만약에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로이반트가 이뮤노반트한테도 투자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두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기술 반환 이슈가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한테는 크리티컬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나는 월요일 날 액션을 취했다. 네. 그러면 뭐 다 알겠어요. 어쨌든 큰 폭으로 20% 정도 하락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하락폭은 그냥 묻지마 한번 액션을 취할만 하죠.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려면 그러면 이 한울이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이라든지 향후 미래 성장성 등등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올 바이오파마가 갖고 있는 성장성 자체는 지금 이미 기존에 플레이를 하고 있는 아제넥스라고 하는 아까 기존 플레이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잡아먹고 있는 시장 자체를 따져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15빌리언 달러예요. 네. 적지가 않은 시장인 거죠. 거기서 일부 포지션만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한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고요. 지금 자료, 그러니까 리서치 페이퍼들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그 한올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1조 원 정도를 지금 그 평가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근데 한올 바이오파마가 지금 밸류가 시가총액이 한 2.5조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2.5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임상이 성공해서 만약에 1조 원이 애드업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순 그냥 아메바처럼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국가가 한 40%는 시총이 상승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는 한올 자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그렇게 20%가 빠졌던 거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두 가지 우려가 있던 거예요. 하나는 임상 데이터에 문제 있나 보다 이거. 임상 데이터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 기술 받는 얘기 나오겠다였는데 지금 그 이후에 폼4에서 나왔던 그걸 보게 되면 아 이거 임상 데이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실험 하나가 가장 중요했던 크리티컬한 실험 하나가 덜어졌기 때문에 한올 입장에서도 지금 다 던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올 자체도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실 거예요. 그 D&D 파마텍이랑 메세라의 경우에서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네. 메세라가 결국에는 뭐 얼마나 올랐죠? 한 뭐 100% 정도 YTD 기준으로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같은 기간에 D&D 파마텍은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렇잖아요. 갑을 관계가 있으면은 원래는 을이 하이 리턴을 먹는 거기 때문에 한올 자체도 저는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갑자기 궁금해진 게 제가 여태까지 본 박별남 차장님은 변동성이 좀 있는 주식들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바이오 종목들이 변동성이 큰 종목에 속하는데 네. 여태까지 왜 바이오에 한 번도 투자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되게 놀랐어요. 근데 태어나서 이게 처음이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그거를 볼라틸리티를 좋아하는 건 맞는데 네. 임상 결과에 대해서는 어. 어떻게 될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큰 금액을 투자를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일부 포션을 이제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12월 맞나요? 12월 5일이었나? 12월 5일 날 갑자기 헷갈리네. 알테오젠. 네. 아 맞죠? 네, 그리고 12일 날 한올. 그 금요일마다 지금 뭔가 그러네요. 네 바이오가 툭툭툭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바이오의 센티가 지금은 상방이 좀 막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묻지마 투매보다는 오히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좀 겁나는데 갑자기? 바이오 살려면 금요일 날 사야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아 겁나신다는데 참았다가, 금요일에 그러니까요. 사신다고. 살려면 금요일 날 사야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올을 좋게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은 사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투자의 지경을 한번 넓혀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네가 뭐 미국을 뭘 알아? 한국에 있는 국내 주식만 열심히 파고 공부를 해야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올 바이오 파마에 투자하시면서 이제 리서치 하신 그런 수많은 노하우라든지 데이터가 쌓여 있으시면은 사고를 좀만 확장을 해 보시게 되면은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에서 미국에서 주식에서도 투자 기회를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올을 좋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민호반트도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한올의 1401이 반환이 되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구모델 1401 모델이 반환이 되면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타격이 무조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회사가 되는 로이반트한테서 달러로 3.5억 불이나 지금 받았어요. 원화로 5천억 원이에요. 5천억 원. 네. 아시겠지만 바이오 파마가 망하는 이유는 거의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돈 없어서 망하는 건데 지금 얘는 지금 3.5억 불, 그러니까 5천억 불을 지금 주머니에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돈 걱정 없이 이제 시장에서 지금 먼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경쟁 업체 아까 말씀드렸던 아제넥스 이런 애들 잡기 위해서 그 140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에 올인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을 하는 게 그 아제넥스라고 하는 그 먼저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업체 자체가 시총이 얼마냐면은 47조 원 정도 돼요. 원화 기준으로. 아 그래요? 꽤 커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50조 원 정도 되는 건데 이뮤노반트가 시총이 얼마냐면 5조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지금 이 이뮤노반트에 대한 커버리지는 없어요. 애널리스트들의. 근데 그 아제넥스는 시총 자체가 50조 원짜리니까 작지 않은 사이즈여가지고 글로벌 IB에서도 얘네 이 아제넥스에 대해서는 리포트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리포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투자 포인트 나오고 그 위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이 아제넥스라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 리포트에 보시게 되면 하나같이 리스크 요인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뮤노반트 얘기가 나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잠재적인 위협으로 성장할 수 있다 얘기가 거의 모든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요. 시총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도요? 시총 차이가 10분의 1밖에 안 나는데도 네.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이뮤노반트의 베팅을 안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한올 바이오파머도 그래서 좋은 것 같고요.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렇죠. 네, 다크호스라는 말씀인데 자, 이 반트 모델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아까 그 자료. 이거 좀 재밌네요, 이거. 보시면 볼수록. 로이반트가 지금 시총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로이반트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잠시만요. 얘가 시총이 한 85, 90억 됩니까? 85억? 네, 85억 불 정도밖에 안 돼요. 얘. 뭐 작진 않죠? 85억 불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결국 궁극에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아이는 네. 그 로이반트를 이제 조금 더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 그 자료 한번 보시죠. 그 반트 모델 한번 띄워주시면. 그러니까 이 로이반트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잖아요, 저게.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하냐면은 뭐 자전거 많이 타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허브랑 스포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얘네가 허브랑 스포크라고 하는 그 용어를 갖고 자기네 모델을 설명을 하는데 축이 이제 자기네가 허브에 로이반트가 있는 거고 그 각각 얘가 이제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똘똘해 보이는 파이프라인을 원천 기술을 사오고 이거 좀 어떻게 한번 개발시켜 볼까라고 하면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자회사한테 스핀오프를 해버리는 거 기술 하나당 네가 해라는 식으로. 그리고 모회사 되는 로이반트는 뭐 인사라든지 뭐 법률팀이라든지 이렇게 뭐 공통된 그것만 하고 있고 실제로 임상을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상품화 하는 거는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여기 그 한올 바이오파만 하고 있는 애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뭐 여기 말고도 뭐 루푸스 치료제는 뭐 프리오반트, 그다음에 뭐 에렌 비트코는 뭐 진반트, 피부 질환은 더마반트, 뭐 땡땡 반트 이런 식으로 자회사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보시게 되면은 뭐 상장했다가 상폐된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상폐된 회사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 그 회사 이름이 뭐였죠? 잠깐만요. 마이오반트라고 하는 좋은 의미로 합병은 뭐 M&A입니까? M&A죠. 네, 그래서 뭐 두 가지 업체가 저도 찾아보니까 있는데 뭐 마이오반트라고 하는 뭐 전립선 암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도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유로반트라고 하는 비뇨기 질환 치료제 회사도 있었었는데 이 두 회사 다 일본의 스미토 파마가 100% 인수해서 이제 상폐를 했던 업체이고요. 네. 그 외에도 무조건 다 상장을 시키는 건 아니고 비상장 상태에서 들고 있다가 괜찮다 싶으면 M&A로 다 넘기는 경우도 있었었고 네. 또 되게 재밌었던 게 얘네가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자회사를 다 겨누리고 있는 거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다가 안 되면은 손절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이반트가 이뮤노반트한테 5천억 원이나 지금 증자를 해줬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으면 너 꺼져라고 하면서 손절 치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리스크가 철저히 분산이 되어 있는 아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로이반트가 좀 더 네. 오늘은 주목하게 볼 업체 기업이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이 12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뭐예요? 12페이지가 뭐였죠? 네. 이건가요? 아니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다음 페이지? 2028년도 회계연도 기준. 네, 요거는 좀 이따 네. 설명하고 요거 네. 먼저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네가 로이반트 구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좀 이 구조가 되게 좋아요. 좋은 이유가 일단 되게 많이 예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텔레반트 매각 사례인데 텔레반트가 뭐였었냐면은 이게 궤양성 대장염 치료하는 파이프라인이 원래 화이자한테 있었대요. 근데 화이자가 이거 그냥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내팽개 쳐놨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네가 거의 염가에 이제 사와가지고 이걸 잘 이렇게 잘 해가지고서 이거를 매각을 한 거예요. 몇 년 만에.
자, 보시게 되면 기사를 보시면 2022년도 12월 달에 이거를 화이자한테 사왔어요. 로이반트가. 이거 사왔는데 이거를 불과 1년 만에 23년 10월 24일에 71억 불에 팔아버립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71억 불이면 우리 돈은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 로이반트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프라인을 현금화하는 약간 딜 메이킹 능력이 진짜 탁월한 업체라는 거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 빅파마한테 애로 해본 놈들이 또 애로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딜 메이킹을 이런 식으로 꾸준히 잘 하고 있는 업체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더 잘할 거라는 거고, 지금 진행자분께서 이제 말씀 주셨던 요 장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은 네. 이게 12월 11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에 얘네가 이제 앞으로 3년 동안에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인베스터 데이 때 얘기했던 장표 중에 하나인 건데, 3년 동안 이제 뭐 할지 성과 목표예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부터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3년 안에 우리가 3개 이상의 신약을 시장에 출시하겠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140. 이뮤노반트 140이가 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막 R&D만 하고 돈만 맨날 써제꼈는데, 돈 쓰는 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 제품 팔아가지고 돈 벌겠다. 매출이 꽂히는 효도하겠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신약 허가 신청서 BLA를 FDA 등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겠다. 4건 이상. 하는 거고, 왼쪽 밑에 있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핵심 인상 결과를 8건 이상 하겠다. 근데 이게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3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3상 결과 앞두고 어쨌든 주가가 한 번씩 다 튀죠. 잘 될 거다. 뭐 결과야 뭐 나중에 알겠지만 네. 3상 결과 지금 돌입했다라고 하면 주가가 한 번씩은 다 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뭐 얘가 지금 3년이라고 하는 타임라인을 줬지만 3년 동안에 임상 하나 내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 로이반트 같은 경우는 2028년 3년만 시간 주세요. 우리가 신약 출시 3건 할 거고요. 네. 허가 신청 4건 할 거고, 그 다음에 3상 인상 발표 8건 해내겠습니다. 하고 공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 그 로이반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기대를 해 봄직한 재료가 되게 촘촘하게 많이 밀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고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굉장히 바쁘게 이게 타임라인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주가 상승의 기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로이반트가 현재 이 다음 페이지 보니까 캐시는 한 5억 불 정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규모가 작으니까 캐시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증자를 이번에 받았고, 네. 그래서 뭐 45.5억 불 정도가 되는 것이고, 네. 이뮤노반트의 디비전 지분 가치가 한 24억 불이 돼갖고 토탈 한 10억 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한번 베팅을 해봄직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뭐 이거를 그분의 글을 보고 사실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이제 트레이더 중에 그 마크 미너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의 X를 보고 지금 이 종목을 찾은 건 아닌데, 종목을 찾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계속 서치를 하다 보니까 그 마크 미너빈의 X에도 추천 종목으로 로이반트가 올라왔다. 이분이 근데 여기 3프로 TV에서도 저번에 뭐 보니까 시황 방송하시는 분이 설명하시던데 시장을 되게 잘 봐요. 시장을 되게 잘 보시고 10월 말에 무려 S&P 500 공매도를 치신 분이에요. 숏이에요? 쇼스를 쳤던 10월 말에? 10월 말에. 그러니까 지금은 다 뉴트럴 포지션으로 바꾸셨어요. 다시 이제 불리시하게 시장을 보고 있는 걸로 바꾸셨는데, 어쨌든 이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본인의 매수 리스트 종목 중에 하나로 로이반트를 지금 편입을 시켰다. 그 차트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반트 플랫폼. 저는 이 종목이 좀 생소했는데 오늘 박별남 사장 말씀 쭉 들어보니까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도 새로운 뭐 소위 뭐 별난 주식들 가져오시면서 그래도 내가 한번 꽂히면 밑에서부터 쭉 빌드업해서 딜리버리 하는 게 뭐 다음에 또 어떤 플랫폼을 갖고 올지 또 기대가 되는데, 네. 그러면 네. 보내드리기 전에 한올이 만약에 급락이 없었다. 그래도 봅니까? 아, 그러면 저는 솔직히 잘 못 샀을 것 같아요.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제 성향 자체가 약간 그거를 즐기긴 하지만
막 마냥 이렇게 막 이렇게 장밋빛으로 막 하지는 못해요. 제가 약간 어둡습니다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가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일단 좀 약간 비관주의자예요. ESS. 친구들 싫어합니다. 우리 그래서. 편다성 아나운서 자주 좀 보세요. 왜냐면 네. 그 어두움의 이미지는 한번 또 치유해 주세요. 네. 저는 무조건 그러니까요. 좋을 거야라는. 네. 네네. 한번 또 치유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서로. 네, 근데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을 어쨌든 다 좋게 보신다고 아, 말씀을 네네. 해주셨잖아요. 근데 투자자 성향별로 아.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 네. 슬라이드도 지금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좀 베팅을 세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무조건 한올 바이오 파마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요? 어떤 거요? 아, 요거요? 네, 한국 아. 주식으로 이제 베팅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제 조금 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되게 적절하게 그냥 내가 운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로이반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잠깐 뭐 부장님께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어떤 바이오 기술이 갈지 지금은 뭐 ADC가 가고 무슨 뭐 비만 치료제 가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떤 바이오 섹터에서도 치료제가 테마가 이제 메인이 될지는 사실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애매하고. 네. 그랬을 때 이 로이반트라고 하는 회사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이반트가 무려 7년 전에 지금 이 한올 바이오파마라고 하는 회사의 기술을 사간 거잖아요. 그래서 네. 7년 동안 지켜봤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는지 로이반트가 상장 회사다 보니까 다 IR 자료가 다 나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다음번에는 지금 물론 뭐 비만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다 메인이긴 하지만 차세대 뭐 조금 시장이 투자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가 어딘지. 왜냐면 얘네가 기본적으로 금융쟁이가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감각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역으로 힌트를 좀 얻어볼 만한 회사로도 로이반트가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로이반트 그러니까 꾼 그렇죠. 투자 꾼들이 모여 있는 네. 그 플랫폼이 어디를 투자하는지. 근데 이 투자하는 그 스케줄링은 나와 있습니까? 어디 할 거다?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대략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좋네. 인베스터데이 이번에 지난주에 나왔던 것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하면은 네. 재밌어요. 그거 보면. 그러니까요. 바이오 투자는 이 로이반트 그러니까 꼭 결정하기 전에 로이반트가 혹시나 내가 주목하는 이 기술에 투자했는지를 크로스 체크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괜찮죠. 같아요. 더블 체크 해볼 수 있죠. 네. 로이반트. 네. 잘 기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서초 WM 센터의 박별남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